지상렬과 신보람,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을 때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숫자에 먼저 머물렀다. 16년이라는 나이차. 연예계에서는 결코 낯선 간격이 아니지만 그 숫자는 언제나 사람들의 상상과 편견을 자극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의 차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살아온 두 사람이 한 장면에서 마주서는 순간 그 조용한 인사와 질문이 만들어낸 미묘한 울림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들은 지상렬을 언어의 마술사라 부른다. 수십 년 동안 방송가에서 살아남으며 그는 말로 웃음을 만들고 말로 자신을 방어해왔다. 때로는 과했고 때로는 거칠었으며 또 어떤 순간에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조 속에 진심을 숨겼다. 긴 세월 동안 그는 늘 노총각, 혼자 남은 사람, 결혼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이미지로 소비되어 왔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캐릭터이기도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벗기 어려운 껍질이 되기도 했다. 반면 신보람은 전혀 다른 시간의 공기를 품고 있는 인물이다. 상대적으로 젊고 단정하며 말의 속도가 다르고 시선의 방향도 다르다. 그녀에게 지상렬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연예인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시대를 통과해온 사람이다. 그 차이는 두 사람을 갈라놓기보다 오히려 긴장을 만든다. 경험과 현재, 익숙함과 새로움이 마주칠 때 생기는 조용한 파동이다. 두 사람이 함께 서서 팔짱을 끼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장면은 그래서 상징적이다. 그 모습에는 과장된 스킨십도 자극적인 연출도 없다. 단지 서로를 향해 몸의 중심을 세우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예를 갖추는 태도만이 있다. 팔짱은 친밀함의 표현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단단히 지키는 자세다. 그 인사는 연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선언이라기보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이만큼의 거리와 방식으로 서 있다 라고 말하는 조용한 합의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던져진 질문 하나. 벤 다텀그프 미민차, 당신은 내 어머니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깊이를 묻는 말이자 장난처럼 던질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문장이다. 특히 나이차가 큰 관계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곧 기준이 되고 경계가 되며 동시에 통과해야 할 문이 된다. 지상렬에게 이 질문은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예능용 멘트가 아니라 삶의 다음 단계를 상상하게 만드는 문장이었을 것이다. 지상렬은 오랫동안 가족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다뤄온 인물이다. 그는 방송에서 늘 친구와 술, 농담으로 자신을 채워왔지만 그 이면에는 책임과 선택을 미뤄온 시간도 함께 존재한다. 그런 그에게 어머니를 만났느냐는 질문은 곧 당신은 나를 어느 위치에 두고 있는가? 라는 물음과 같다. 웃음 뒤에 숨길 수 없는 진지함이 그 문장에는 담겨 있다. 신보람에게 이 질문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녀는 단순히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현실의 세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가족, 세대, 시간, 이 모든 것을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말. 그래서 이 질문은 공격적이지 않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두 사람의 관계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나이차, 시선, 책임, 주변의 말들, 이 모든 요소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이지만 연예인의 삶 속에서는 확대되어 비춰진다. 지상렬과 신보람은 그 확대경 한가운데에서 도망치기보다 팔짱을 끼고 인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침묵도 아니고 과장도 아닌 선택이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결론을 요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어떤 답을 내렸느냐가 아니라 별표 어떤 질문을 주고받고 있느냐 별표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내 어머니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라는 문장은 곧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또 다른 말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언제나 공평하게 흐르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빠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늦다. 지상렬과 신보람은 서로 다른 속도로 살아온 두 사람이 같은 장면에 서 있는 사례다. 그들이 나란히 팔짱을 끼고 인사하는 모습은 그래서 더 오래 기억된다. 그것은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존중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한 장면과 한 문장이 대중에게 남긴 여운이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며 소문보다 오래 남는 것은 질문이라는 사실. 지상렬과 신보람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 질문 이후 공기는 잠시 멈춘 듯했다.
웃음으로 흘려보내기엔 너무 솔직했고 침묵으로 넘기기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상렬은 늘 말로 상황을 장악해온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선택한 것은 즉답이 아니라 태도였다. 시선을 피하지도 과장된 반응을 보이지도 않은 채 상대의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오랜 시간 방송가에서 살아온 노련함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성숙함에 가까웠다. 신보람은 그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시선에는 조급함보다 확인이 담겨 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관계는 구조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다. 특히 나이차가 큰 관계에서 감정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경계들이 존재한다. 가족, 책임, 미래의 그림, 어머니라는 단어는 그 모든 것을 압축한 상징이다. 그래서 그 질문은 시험이 아니라 별표 초대 별표였다. 자신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지 묻는 조용한 초대. 지상렬은 그동안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결혼을 소재로 농담을 해왔다. 결혼할 생각 있다. 이번엔 진짜다. 같은 말들은 웃음을 위한 장치로 소비되었고 결국은 흘러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상대는 설정 속 인물이 아니라 현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의 과거보다 앞으로의 태도를 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지금인가? 왜 이 나이에? 왜 이 관계인가?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별표. 이제서야 가능한 건 아닐까? 별표. 젊을 때는 몰랐던 책임의 무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깨달음. 지상렬은 긴 시간을 돌아온 끝에야 비로소 그런 질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두 사람이 함께 팔짱을 끼고 인사하는 장면은 그래서 다시 떠올려 볼수록 의미가 깊다. 그 자세에는 위존도 없고 끌림도 없다. 대신 균형이 있다. 서로의 팔에 기대돼. 몸의 중심은 스스로 잡고 있는 모습. 그것은 나는 나로 서 있고 너는 너로 서 있다. 라는 무언의 선언처럼 보인다. 이 관계가 건강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바로 이 균형 감각 때문일 것이다. 대중의 시선은 언제나 빠르고 가볍다. 나이차를 숫자로 재단하고 미래를 대신 예측하며 끝을 먼저 상상한다. 하지만 정작 관계의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빠르게 가느냐보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신보람의 질문은 그 방향을 확인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 당신은 내 어머니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이 문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문장이다. 대답이 무엇이든 그 이후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별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별표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관계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가볍게 소비될 종류는 아니라는 점이다. 웃음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지금 이 관계는 질문과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상렬은 여전히 웃음을 주는 사람이다. 신보람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다만 같은 장면에 서서 같은 질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인사하는 선택을 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사랑이든 관계든 모든 것은 결국 어떤 질문을 외면하지 않았는가로 남는다. 지상렬과 신보람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들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테니 재미있게 보셨다면 팔로우, 구독과 좋아요, 좋아함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